안녕하세요.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 담는 남자 정소부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 가져온 이유는 일단은 최근 AI 관련주들 관련 테마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언론에서도 뭐 보도들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데요. 이 AI에 상당히 좀 친화적인 보도들이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이 보도 한국 언론이 아니고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소식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좀 바라볼 거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기술적 분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결국 과거 데이터를 현재 데이터에 대입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호재가 현재 생겼기 때문에 이 예측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뭐 예를 들어 평소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AI를 통해서 해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차트 그리고 대차장고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좀 시장 동향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좀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저 차트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직접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 보조지표 데이터를 챗GPT에 대입을 해서 AI가 전문가를 대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명령어까지 모두 구독자 대상으로만 무료 공유해드립니다.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010-7318-9563 이 번호로 청소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무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몇 번 추천드린 적도 있고 상승세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자, 과거와는 다르게 이때 매도세 엄청 강한 거 보이실 거고, 현재는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물론 뭐 이때쯤은 살짝 좀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뭐 관련 종목들 설명드릴 때 몇 번씩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다시 원전 시대가 도래할 거다, 한국이 최고 수혜국이 될 것이다 라는 보도들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이 다시 원전 시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 계속 올라오죠. 지금 당장 원전을 지어야 한다면 한국을 선택해라. 사실 이 원전 기술 한국이 기술력으로서는 뭐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뭐 엄청난 기술력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탈원전 정책을 이걸 진행하기보다는 이 원전 관련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조금 있어요. 이 원전이 당장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AI 때문입니다. 이 AI의 전력 소모량,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최근 들어 다시 이 원전에서 이 원전 발전을 시작하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석탄이나 뭐 기타 가스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로는 사실 지금 전기 공급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놓였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슬슬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정부에서 200억 연 전기 사용량이 200억이나 되는 슈퍼컴퓨터 6호기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거 보이시죠? 여기에 GPU가 8,000장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전력 소비와 더불어 여기에 또 냉각 시스템도 들어가야겠죠. 이런 걸 전부 따져봤을 때 약 연간 사용량이 200억이다. 이런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하는데, 이거는 물론 이전 기사입니다. 2020년 기준 기사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슈퍼컴퓨터가 5호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번에 구입하는 게 6호기고요. 아무튼 이전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 사용 전력이 아파트 3천여 세대 소모와 맞먹습니다. 아파트 3천여 세대 이 정도와 맞먹는 전기 사용량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슈퍼컴퓨터가 이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 AI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GPU든 뭐 다른 칩이든 이런 거 사용해서 아마도 뭐 클라우드 기반의 AI 데이터 센터들을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전력 사용량 어디서 감당할 수 있느냐가 사실 지금 뭐 화두입니다. 이 전력 사용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대한민국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전력 생산량 및 소비량이거든요. 단위는 테라와트십니다. 자, 2020년도부터 조금 뭐 자세히 보자면 발전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증가를 했지만 뭐 그닥 많은 발전량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소비량도
거의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기죠. 소비량에서 여기에 AI라는 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전력 소모가 조금 더 전력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정부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했었고 전력 수요가 안정화되었다, 소폭 증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처럼 AI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으로 성장하기 이전 데이터들이고요. 앞으로는 이 소비량이 엄청나질 것이다. 자, 그리고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변화를 보시면 이게 사실 가장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좀 줄이자. 일단은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을 좀 늘려가자라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그리고 여기 가스도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가 그런데 최근에 스페인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에 최근에 대규모 정전이 있었죠. 이 정전의 원인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가 문제가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석탄이든 원자력이든 가스든 이런 발전 방법은 사실 일정한 양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 바람이 불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가뭄이 든다거나 아니면 해가 뜨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못한 에너지들을 생산을 해서 전력망에 공급을 하다 보면 이 전력망 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이번에 큰 문제가 돼서 이렇게 스페인에 대규모 정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자는 건데 그럼 이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리할까요? 원자력과 가스 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된다면 일단 가스는 아니죠. 가스는 수입을 해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당장의 설비를 갖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런 불안정성 저런 거 해소하고 이러는데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남은 건 원자력입니다. 우리가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더 집중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원자력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 원자력 관련해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이 양반이 누구냐? 석유재벌 CEO 출신입니다. 지금도 석유재벌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둔 상황인데 이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석유재벌인 이 사람이 최근에 밀고 있는 것도 사실 원자력입니다. SMR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형 원자로. 그리고 이분이 미국의 이 소형 원자로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이사회 멤버입니다. 이 이사회 멤버에 또 누가 있느냐? 샘 올트먼. 이분 아시죠? 오픈 AI CEO. 최근까지 이 이사회의 이사회장이었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 그 해당 스타트업에서 이 오픈 AI만을 위한 소형 원자로 건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아무튼 이사회장에서는 물러난 상태고 이 정도로 미국 역시 지금 원자력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국내 종목들이 앞으로도 사실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 다소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원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최근에 체코 사실 이 체코와의 계약 불발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이 날짜죠. 5월 7일 이때 갑자기 프랑스에서 제동을 걸어서 계약이 불발됐지만 관련 내용들 찾아보니까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계약 빨리 서두르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관련 계약 소식도 들려오면 현재 이런 상승 중인 주가에다가 또 호재가 다시 더해지는 거니 호재라기보다는 악재 해소죠.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계약이 불발된 날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후에 또 상승을 하죠. 그만큼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는 겁니다. 이런 스마트 머니들 세력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종목들 새로 발굴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최근에 급등 주식회사에서 만든 그룹방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한번 보자면 오늘의 종목에 있죠.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관련으로 해당할 수 있어서 제가 최근에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AI 관련 전력주기 때문에 물론 오늘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꾸준히 앞으로도 체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SAMG 엔터, 이거 제가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렸고 전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 22%, 이틀 동안만 총 52%가 올랐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날 기준 아마 한 달 동안 한 100% 정도 올랐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국전력, 사실 전력하면 빼먹을 수 없죠.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오늘 한 2% 정도 올랐으니 오늘 당장 이 그룹방만 쳐다보셨어도 수익이 24%다. 물론 제가 이걸 매수 매도가를 지정해드리진 않아요. 단 그냥 제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만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런 그룹방 입장 같은 경우에도 위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모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 채널, 제 영상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